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픽 인터뷰. 네, 두 번째 픽 인터뷰입니다. 두 번째 모실 분도 전화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문현철 교수입니다.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의 문현철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교수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태원 참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태원 참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후진국형 참 재난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제가 공감하고요. 이러한 그 참 재난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참사도 너무너무 힘든데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왜 또 발생할 수 있냐면요. 네. 이런 그 거리에 사람들이 약속 없이 어떤 그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모여드는 네. 그래서 그곳에서 그저 즐기다 가는 그런 유형의 축제들 모여지는 것들 밀집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험, 새로운 대비를 교훈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비가 필요하다. 네. 저도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으로 이태원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젊은이들 보면 이렇게 뭐 분장 같은 걸 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색다른 복장하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디 식당 가서 뭐 음식물을 즐기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를 다니는 게 목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나랑 비슷한 뭐 복색이 누가 있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유형의 놀이,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 깊이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네. 전주의 한옥마을이랄지 경복궁에 무슨 뭐 이렇게 한옥 입은 친구들 네. 돌아다니는 거 그게 어디 무슨 식당에 들어가서 카페에 앉아서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저 다니면서 나하고 비슷한 생각, 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다. 네. 이렇게 진단되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면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또 네. 발생할 수 있는 이 참사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새로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진단해보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먼저 그런 진단에 앞서서는 원인을 얘기를 한다면 뭐 다른 쪽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첫 번째는 예상 밖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젊은이들이 어느 좁은 한 공간에 그것도 골목길과 도로에 밀집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 밀집성의 위험성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밀집에 들었는데 그것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또 하필 그게 경사진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공간적 위험성이 있었고요. 네. 세 번째는 참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어떤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그런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의해서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그 심각성들이 묻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 네네. 업소에서 튼 음악이 너무 컸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런 제도적 시스템적 디테일한 뒷받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의미? 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미 벌써 경찰은 10만 정도가 모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10만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명만 모이도 많은 건데 그것도 좁은 골목길 그리고 뭐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은 도로망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조치 하나 가지고 작은 협조 시스템 하나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 밀집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죠. 예컨대 뭐냐면 그곳을 차 없는 거리로 토요일 몇 시부터 일요일 언제까지 선포를 한달지, 네. 그리고 그곳에 이태원역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시킨달지, 이렇게 해서 그 접근성의 편리성을 불편함으로 좀 이렇게 전환해 두었으면 밀집성이 덜했을 것이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나 무정차 네. 통과 같은 경우에는 뭐 벚꽃 축제 또는 뭐 뭡니까 저 불꽃놀이 뭐 이럴 네. 때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미 써봤던 방법이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낯설거나 우리한테-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방법이고 매우 많이 경험해왔던 것이고 그건 뭐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런 아니, 그리고 시스템이 시민들이 작동되지 그런 않아요. 불편도 다 감수하고 그래도 뭐 축제하기 위해서는 한 정거장 더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왜 그런 일이 전혀 안 이루어졌죠? 그것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미스테리다. 네. 근데 단순히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어떻게 좀 주말이 지나가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이한 이런 판단이었다. 예, 안전 불감증 그리고 어떤 그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네. 예. 또 이런 하나는요. 것들이, 예. 지금 이번 할로윈 축제는 이전에 뭐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같은 경우 용산구청이라는 행사 주체가 있어서 관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연 발생적인 축제니까 행사 네. 주체가 없었다. 관리 주체가. 네. 그래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대비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그것은 그 해당 공무원의 면피성 주장이라고 저는 평가되고요. 주장. 네. 예, 그 공무원의 그런 변명을 하나의 어떤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논하면서 시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일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자, 왜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어떤 그 무슨 뭐 주체자가 없었다, 매뉴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 논의는 아주 잘못되어 있고 이 판단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준과 잣대로 이걸 평가해야 됩니다. 네. 그 기준과 잣대에 그 예. 재난관리안전법이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네네. 그런 네. 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법의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취지는 이렇게 주체가 없을 때 국가는 네. 어떤 역할, 지방정부든 자, 어떤 역할을 네.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부터 6조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냐면, 네. 자, 첫째,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국민들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위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또 책임을 부여하고 있냐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국가의 그게 책무죠. 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조항을 언급하지 않고 왜 그 무슨 매뉴얼이 없느니 뭐 무슨 주체자가 없느니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참사 나기 전 몇 시간 전부터 여기 위험하다, 이거 되게 불안해 보인다, 그렇죠. 이런 신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신고들이 벌써 토요일 날 참사가 발생했는데 네네. 금요일 저녁부터 그 참사 지역 부근에서 신고가 들어가는 크고 작은 신고 건수가 갑자기 급증했어요. 경찰에. 네네. 그것이 이제 뭐 통계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 또 이태원역을 통과하는 그런 승객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구청이 관리하는, 구청과 경찰과 소방이 합동으로 CCTV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CCTV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범인 검거율도 높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그래서 제일 어찌 보면 높죠. 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치안의 참 기반은 CCT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CCTV가 범죄에 대한 좀 추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에 대한 징후 발견 여기에도 매우 유익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교수님, 교수님 네. 말씀에 의하면 법도 네. 있고 제도도 있고 시스템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정책 의지나 네. 관심 뭐 이런 게 없었던 거네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기초지자체의 역량이 법과 제도 어떤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심각하네요. 네. 자, 그럼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참사도 끔찍하지만 이런 참사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발 그렇습니다. 방지를 위한 그렇습니다. 개선책, 안전장치 네.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네. 이제 우리는 이런 참사를 보면 이제 교훈을 얻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네.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학습하고 잘 작동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특히 기초지자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대응하는 기초지자체의 그런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그런 역량을 법이 정한 대로 잘 작동시켜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시스템을 작동을 할 때 기능이 연속될 수 있도록 기능 연속성을 또 잘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지방자치단체 즉 기초지자체와 경찰서와 소방서가 잘 협업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법에 잘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것들이 알겠습니다. 잘 작동되었어야 되고 앞으로 그래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비가 대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1일부터 재난대응 훈련이 시작됩니다. 네. 국가적으로 1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네.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문현철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